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혹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참고적으로 찍어보는 영상입니다. 원유의 분별 증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선생님도 사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뭐 그냥 넘어가도 괜찮긴 한데 문제집에 자꾸 얘가 등장을 해서 혹시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다가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싶은 사람이 있을까봐. 물론 이거는 선생님이 시험에 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패스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또 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원리를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요. 원유는 우리가 뭐 처음에 이제 뭐 석유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그거를 처음 이제 뽑아낸 채취라고 해도 되나? 채취해낸 그 형태를 말하는데 성분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한 탄수화물들이 여기 섞여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들이 섞인 혼합물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걔네들을 탄소의 숫자에 따라서 비슷한 종류들끼리 이렇게 좀 나누어 줘야 우리가 그 용도에 맞춰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성분 물질을 분리해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분리랑 분해라는 용어가 있는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할 것 같지만 분리는 혼합물을 성분으로 나누는 과정이고 분해는 화합물을 성분으로 나누는 과정이에요. 근데 원유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분리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원유에 있는 성분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특별히 우리가 분별 증류라고 불러요. 이 분별 증류는 끓는 점을 이용해서 성분으로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를 일단 끓여 기체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성분대로 나누어서 가는 과정인데 그걸 진행하는 요 형태 그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증류탑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거는 간단하게 표현된 거고 더 많은 단계로 증류탑이 이렇게 나오는 이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위치들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한 4가지 정도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고 사실 이 사이에 또 이 휘발유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가솔린이라고도 말하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등유랑 가솔린의 사이에 나프타 기억나죠? 나프타는 플라스틱 같은 거 만드는 그런 합성 고분자 화합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사이 정도에서 얻어질 수 있어서 원래 더 많은 층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림은 아주 간단한 층만 나타내 준 거고 이렇게 막 서술형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뭔가 할 텐데 마땅한 그림이랑 정확히 나와 있는 그림 잘 안 보여서 선생님이 EBS 개념 원리 이렇게 PDF 가지고 있는 그 스캔해 놓은 게 있어서 그냥 요것만 딱 쓸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선생님은 시험에 내지 않을 거니까 이 영상을 안 봐도 괜찮아요. 궁금한 사람들만 원리를 잠깐 봅시다. 일단 끓는 점을 이용해야 되니까 원유를 가열해요. 굉장히 높은 온도로 만들어서 집어넣는데 이 각각의 끓는 점들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중유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350도 이상이에요. 굉장히 높은 끓는 점을 가지고 있죠. 경유 같은 경우 우리 경유는 한 200도에서 250도.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중유도 그렇고 경유도 그렇고 탄소의 개수가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탄소가 몇 개부터 몇 개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걸 다 외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궁금하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등유라고 하는 애는 끓는 점이 한 150도에서 200도 정도. 그리고 가솔린의 끓는 점은 한 뭐 100도 이하. 나프타는 한 75도에서 뭐 150도 정도. 뭐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휘발유는 나와 있는 부분마다 좀 틀려. 어떤 그림에서는 뭐 40도에서 75도로 해놓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폭넓게 해놓기도 하는데 그리고 휘발유랑 나프타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휘발유, 나프타 같이 얻어서 거기서 다시 나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쨌든 원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뜨겁게 가열된 원유가 여기 들어와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원유의 온도가 370도라고 치면 370도에서 기체가 된 아이들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기체가 되지 못한 아이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이 370도보다 높아서 그 온도에서 기체가 되지 못한 아이들이 밑으로 찌꺼기로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데 보통 이 찌꺼기들을 모아서 아스팔트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애들이 이렇게 올라갔어. 그런데 요 캡이 있잖아요. 캡. 올라가다가 한번 딱 부딪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370도 정도의 온도였는데 올라가다가 딱 부딪히면서 그 기체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좀 뺏기게 돼요. 그럼 에너지를 뺏기면 온도가 조금 낮아져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서 예를 들어 한번 툭 부딪혔는데 얘가 한 280도 정도의 온도가 됐어. 그러면 280도 정도의 온도가 돼버리면 280도에서도 기체가 될 수 있는 애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고 280도에서 기체가 될 수 없는, 다시 말해 끓는 점이 엄청 높아서 280도보다 높은 끓는 점인 아이들은 더 이상 기체가 안 되니까 액체로 바뀌어서 얻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중유, 첫 번째 판의 중유가 얻어져요. 그러면 지금 현재 280도 정도의 온도의 기체가 올라가요. 그럼 다시 한번 부딪히겠죠. 또 부딪히게 되면 온도가 또 내려가겠죠. 에너지를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뺏기게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한 230도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230도에서도 기체로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은 올라가지만 230도에서 액체가 되는 아이들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계속 한 번씩 부딪히면서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끓는 점이 그거보다 높은 온도가 되는 아이들은 액체로 바뀌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가장 마지막에 얻어지는 아이가 가장 끓는 점이 낮은 아이가 된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아이들이 얻어져서 가장 꼭대기에서 기체, 석유가스가 얻어지는데 주로 메테인이 얻어진다. 이거를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래층에서 얻어지고 끓는 점이 낮은 아이들일수록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얻어지는 형태로 이 성분 물질들을 분리하게 되는데,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약간 층이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알케인,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 탄소화물들은, 특히나 탄화수소는 탄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자의 덩어리가 커지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아이들이 얻어지는데, 다시 말해 위쪽으로 갈수록 탄소의 숫자가 적은 아이들이 얻어진다. 뭐 이런 것들 같이 받을 수 있겠죠. 이 원유가 여기 굳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요. 우리 탄소화물을 배우기도 하고, 이제 나프타라는 여기서 얻어지는, 여기에서 분리해내는, 분별 증류로 분리해내는 이 성분 중에 나프타라는 아이가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만드는 성분 물질로 사용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와 있다라는 거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학교 시험에는 이런 내용의 문제는 내지 않아요. 이제 뭐 수능 교육과정에서 증류탑에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집에 자꾸 등장을 해서 이 수능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는 교육과정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 안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수능 문제는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아이가 있구나. 이런 게 궁금하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찾아보면 좋겠죠. 네. 참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